박지원. 결국 김대중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해서 이 사람이 민주 세력인 줄 알고 있지만 조선일보도 이게 공식적으로 기사와 다룬 적이 있어. 박지원은 전경환이라는 전두환 동생의 오른팔이었다. 미국 사람들 다 아는 내용이더라고. 그러니까 박지원은 뿌리부터가 그쪽 사람인 거야. 자, 그럼 전두환, 전경환이는 누구냐? 소위 전두환이가 박근혜의 아버지 박정희의 양자였어. 정치적 양자. 그러면 박정희의 정치적 양자인 전두환 동생의 오른팔이었던 박지원은 결국 박정희 전두환파에 소속되고 싶었던 사람이라는 거지. 그리고 박지원이 전경환이랑 붙어 다닌 시점이 언제냐면 80년 가을부터야. 그러면 그 광주 학살 직후부터 전경환의 오른팔에 붙어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박지원이라는 사람의 본질은 민주주의자가 아니야. 민주화 인사도 아니야. 그 박지원을 지금 국민의당, 그러니까 박지원이 국민의당을 이번에 호남에서 만들 때 그때 김종인이가 그 국보위 출신이다. 그 다음에 문재인이 호남을 홀대했다. 그 두 가지 가지고 호남에서 국민의당 당선시킨 건데 그게 결국은 거짓말이었던 거야. 왜? 노무현 대통령 때 호남 장관이 제일 많았어. 역사상 가장 많았고, 그러면 역사상 호남 장관이 제일 많았다는 얘기는 그만큼 호남 출신의 고위 공직자가 많았다는 얘기야. 그러면 왜 호남 홀대론이 나왔느냐? 광주에서 그 소위 노무현 대통령을 도왔던 연청 출신 누군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개인 비리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데려다 쓰질 않은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앙심을 품고 결국 노무현과 이 호남을 이간질하는 시작이 된 거야. 그 이간질하는 시작이 됐고 그 이간질을 뒤에서 든든히 받쳐준 게 추미애였던 거야.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추미애한테 장관하라고 불렀는데 쌩깐 거야. 그래서 추미애가 살아생전에 한 번도 노무현 대통령한테 사과를 안 한 거야. 지금도 그래서 추미애는 문재인을 죽이는데 앞장서고 있는 거야. 송민순 회고록으로 10월 중순에 문재인이 까이고 까일 때 아무것도 안 했어. 추미애가. 그러다가 문재인이 거국내각론을 얘기하니까 반대하고 나선 거야. 그래서 추미애는 처음부터 문재인을 도울 사람이 아니라고 내가 얘기했던 게 그런 역사 때문이야. 그런데 추미애가 당대표가 돼야 문재인이 후보될 거다라고 썰을 푼 게 파파이스 지지자들 아니야. 처음부터 거짓말이야.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이야. 응. 결국 우리 국민들이 허위 사실로 국민을 선동하는 그놈들에게 낚여가지고 지금 덩다리 신세가 되어 있는 거예요. 추미애, 박지원, 새누리는 난 한패라고 봐. 추미애, 박지원, 새누리는 한패로 움직여. 내년 대선을 말아먹는 게 나는 목적이라고 봐. 나더러 왜 야당 비판은 안 하냐? 야, 나 저기 김한길이 야당 대표 물러나라고 머리 삭발한 사람이야. 지금 추미애도 마찬가지야. 야, 근데 내가 진짜 어이가 없는 게 내가 추미애를 반대하니까 김근태계에서 반대한다고 지랄했던 인간들. 그게 누굴까? 망치 전현이 친노를 싫어해서 문재인을 떨어뜨리려고 추미애 반대한다고. 그랬던 새끼들 어딨어 지금. 추미애 하는 꼬라지 봐봐. 그리고 하여튼 그 추미애를 지지하는 애들이 누구냐? 개표 부정 주장하고 그리고 필리버스터 왜 중단하냐고 지랄하고 김종인을 까대면서 이재명을 띄우는 애들. 걔네들이 지금 추미애를 지지하고 있어. 망치 부인이 새누리당 편임? 나는 새누리 반대편이야. 너는 맨날 오면서 그것도 몰라? 강남검사. 너는 날마다 내 눈에 지금 내가 너를 블랙을 건진 게 몇 번이 되는 것 같은데 맨날 오면서 망치 부인이 새누리당 편이란 말이 나오니? 머리가 나쁜 거야? 아이디를 공유하는 거야? 그쵸? 이게 덩다리의 역사가 있어. 여러분 스스로 나는 덩다리였는가 스스로 마음속으로 점수를 매겨봐. 2004년부터 6년까지
국민연금 반대운동에 동조한 적 있었는가? 그 다음에 2008년에 그 광우병 시위 끝에 여대생 사망설에 동조한 적 있었는가? 2009년에 노무현 대통령을 경비원이 죽였다 설을 믿은 적이 있었는가? 2010년에 타진요가 맞다라고 낚인 적이 있었는가? 그 다음에 국민참여당에 낚인 적이 있었는가? 2012년에 그 낙곰수와 미권스에 낚인 적이 있었는가? 그리고 한명숙을 당대표로 거기에 낚인 적이 있었는가? 그리고 이번에 추미애를 당대표로에 낚인 적이 있었는가? 그리고 중간에 개표 부정론에 낚인 적이 있었는가? 스스로 몇 점인지 발표하지 마. 아마 자기 스스로 소위 우리나라의 민주세력이라고 얘기하는 그 글깨나 좀 쓴다는 댓글 열심히 쓰는 사람들 중에 여기 은근히 낚였던 인간들이 있어. 그지? 은근히 낚였던 인간들이 있어. 우리 망치부인 방송 뜨끔뜨끔한 사람이 있지? 개표 부정에 낚이고, 개표 부정에 낚이고, 노무현 대통령을 경호원이 죽였다는 설에 낚이고, 여대생 사망설에 낚이고, 안철수가 아름다운 단일화 해줄 거다에 낚이고, 이게 덩다리의 역사야. 그러면 이 덩다리들이 모자라서 그랬냐? 모자라서 그랬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있잖아요. 뭐라 그러나 이게 일본 놈들이 썼던 방법이야. 지금 이 국정원 심리전단반에서 쓰는 방법이 일본 놈들이 조선을 지배할 때 썼던 방법이야. 이 덩다리 문화가 그냥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은 굉장히 많이 들었던 얘기가 냄비 여론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냄비 근성. 조선 사람은 냄비 근성이 있다. 쉽게 끓어오르고 쉽게 식는다. 그런 얘기 들어봤죠? 그죠? 그런데 그 냄비 근성이라는 말을 만든 게 일본 놈들이야. 왜냐? 조선에는 냄비가 있었어 없었어? 일제시대 전에는 냄비라는 게 없었어. 그 냄비는 일제 문화가 들어오면서 들어온 거야. 그러면 그 냄비 근성이라는 거 결국 누가 만든 말이야? 일본 놈들이 만든 말이야. 그러면서 쉽게 달아오르지만 쉽게 식는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진짜 그렇게 냄비 근성이었냐? 여러분 3.1운동이요. 3.1운동이 3월 1일 하루 벌어진 운동으로 알아. 나는 이게 역사적으로 명칭이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김인현에 시작된 민족해방운동이라고 난 바뀌어야 된다고 봐. 왜냐하면 그 3.1운동이 1년 넘게 가. 3.1운동이 1년 넘게 진행이 되고 해외에까지 퍼져가요. 근데 우리는 그걸 3.1운동이라고 불러. 그래서 마치 3월 1일 하루에 끝난 줄 알고 있는 거야. 아니 어떤 냄비가 1년을 끓어. 여러분 지금 봐봐요. 1년 이상 광우병 투쟁도 3개월 만에 끝났어. 광우병 투쟁도 3개월 만에 끝났다고. 근데 도대체 얼마나 대단하면 그 일제시대 때 인터넷이 있냐, 아니면 뭐 스마트폰이 있냐, 컴퓨터가 있냐, 대한 언론이 있냐. 그런데 그 일제시대 때 우리 국민이 1년 넘게 3.1운동을 일으킨 거야. 이게 우리 국민이 갖고 있는 이 가마솥 정신이야. 식지 않는. 그래서 이 식지 않는 가마솥 정신을 비하하기 위해서 만든 게 냄비 근성이란 말이야. 실제로 냄비 근성이란 말은 없어. 냄비 근성은 우리 민족의 근성이 아니야. 세월호 봐봐. 세월호. 지금도 싸우잖아. 3.1운동 이후로 해를 바꿔서 싸우고 있는 건 세월호밖에 없어. 3.1운동 이후로 해를 바꿔서 가장 장기 투쟁을 하고 있는 게 세월호라고. 그 다음에 백남기 농민정도, 그리고 성주의 사드 배치 반대운동. 물론 그거 말고 가장 긴 투쟁의 역사는 부안의 핵폐기물 반대운동. 부안에서 일어난 핵폐기물 반대운동이 가장 긴 투쟁이었죠. 우리 국민이 그래서 보면 이 투쟁의 길이가 굉장히 투쟁의 길이가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냄비 근성이 아니야. 근데 냄비 근성이라고 막 가르친 게 누구냐 하면
일본 놈들이고 그 놈들이 언론을 통해서 가르친 거야. 언론을 통해서 공공교육기관이나 공무원들을 통해서 조선 사람은 냄비 근성이 있다. 그런 식으로 가르친 거야. 그러니까 냄비 근성이라는 말, 이 말은 여러분이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이건 뭐냐? 냄비 언론이 있을 뿐이야. 봐봐. 지금 성완종 문제나 최순실 문제나 언론이 막 떠돌다가 어느 날 다른 문제로 확 돌았으면 그래서 언론이 여론을 호도한 거지. 국민의 근성이 냄비 근성이 아닌 거야. 냄비 언론이 지들의 필요에 따라 오늘은 이것 띄우고 내일은 저것 띄우고 사고로 사고 돌려막기 하면서 야바위꾼 짓을 한 거지. 국민 여론은 언제나 똑같아. 또 하나의 투쟁이 뭐냐면 가습기 피해자들이야. 가습기 첨가제 피해자들이 십몇 년을 싸운 거야. 그래서 밝혀낸 거야. 이게 어떤 냄비가 십몇 년을 끓으냐고. 그래서 이 가습기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 이 또한 결국 그 언론이 잘못한 부분을 국민들이 잡아낸 그런 위대한 역사인 거예요. 자, 이 광우뻥이라고 얘기하는 놈들이 있어. 광우뻥 얘기한 놈들이 있는데요. 자, 여러분 이거 중요한 얘기니까 다시 얼리고 할게요. 계속 이제 그 양쪽 방에서 광우병이 뭐 제대로 한 건가요 얘기하는데, 광우병 이야기에 대한 진실을 내가 지난번에 안 알려줬나? 이번 일주일 동안 안 했나? 예. 광우병 이야기에 대한 진실이 궁금하시면 어디로 가면 되느냐? 그 포털에서 망치부인 방송을 컴퓨터로 접속해가지고 망치부인 방송국으로 들어와. 그래가지고 이제 공지글로 쭉 내려가다 보면 공지글로 내려가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거 공지글을 참 내렸구나. 종편의 오보길 관련 좌익교수. 이거 다시 공지를, 왜 그게 공지로 안 올라가지? 아니면 공지글에서, 이게 전체 보기를 하니까 안 보이는구나. 공지글만 볼 수 있는 게 없나? 예. 자, 하여튼, 우리 게시판에 와가지고 뭘 검색하면 되냐면, 조중동의 두 얼굴. 자드라는 이름으로 검색을 하면 자드님이 올려주신 조중동의 두 얼굴, 이거 막 공지글인데 왜 이게 눈에 안 띄지? 이거 아프리카에서 왜 공지글을 다 공지로 안 뜨게 해놨냐고. 공지사항을 따로 가보면 되나? 잠깐만요. 공지사항을 가보면 여기서 볼 수 있나? 아니, 공지사항에 왜 아무 글이나 올라올 수 있어? 이게 뭐야? 공지사항에 왜 아무 글이나 올라오고, 이게 게시판이 왜 이런 식으로 아프리카 변했지? 자, 여기 보세요. 자드님이 올려주신 조중동의 두 얼굴이란 글이 왜 중요하냐? 집중해서 봐봐. 이 광우병에 대한 한나라당의 의견, 노무현 정권 시절에 미국산 수입 쇠고기 금수 조치 내려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 조치를 취해야 된다. 금수 조치가 뭐냐면 수입 금지. 한나라당이 노무현 정부 때는 이 미국산 소고기가 위험하니까 당장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려서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노무현을 존나 까댔어. 근데 이명박 때는 뭐라 하냐면 광우병 발생 확률 버추얼 0%, 위험물질을 제거한 미국산 소고기는 안전하다. 정권이 바뀌니까 한나라당의 입장이 이렇게 바뀐 거야. 노무현 대통령 때는 미국산 소고기가 위험하다고 개소리를 다 해놓고 정권 바뀌니까 딴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동아일보가 노무현 정부 때는 몹쓸 광우병, 한국인이 만만하나 미국 영국인보다 더 취약. 이게 동아일보에서 나왔던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이야기야. 그런데 그리고 미국산 늙은 소고기 한국인만 먹는다고?
그래서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일본은 20개월만 먹으니까 한국은 30개월 미만 수입한다. 미국은 20개월을 먹는데 우린 30개월을 수입한다. 그러니까 이 쇠고기 협상할 때 사육기간 더 낮춰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동아일보가 이명박 시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누구를 위해 미국 소를 광우병 소라 선동하냐. 너가 그랬잖아. 니들이 그랬잖아. 니들이 그래놓고 노무현 때는 막 그 미국산 소고기 광우병 소고기라고 지랄 연병을 하다가 이명박 시절에 누구를 위해 미국 소를 광우병 소라고 선동하나. 이거 처음 봤죠? 그죠? 그 다음 조선일보 노무현 시절 광우병 공포 확산 한국 안전지대 아니다. 광우병 환자수 빙산의 일각. 그러더니만 이명박 시절로 가가지고 TV 광우병 부풀리기 도를 넘었다. 그래놓고 진해 조선일보는 호주산 청정우만 먹는다라고 조선일보 사내식당에 걸어놓은 거야. 이게 또 딱 걸렸어. 예. 그 다음 미국산 소고기 실체는 나머지 저기 다른 얘기고. 그래서 이게 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얘기가 예 이분 추천합시다임. 그냥 너 혼자 추천을 해. 자 그러면 어떻게 된 얘기냐. 예 이게 어떻게 된 얘기냐. 추천합시다. 추천을 해. 예. 자 광우병 이야기의 실체가 뭐냐 하면 이게 처음에 어디서 시작됐냐. 미국인 시민단체에서 얘기가 시작돼. 미국인 이제 그 사람들이 동물 학대 반대 운동한 사람이야. 동물 보호단체에서 미국의 축산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동영상을 만들어. 그래갖고 이제 미국의 소들을 만드는 방식이 우리는 이제 카우보이들이 왔다 갔다 하는 초원을 뛰어다니는 줄 알잖아. 근데 미국에서 생산되는 소 중에 초원에서 풀어서 키우는 소는 10%가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 90%는 공장에서 키워지는 거야. 그래갖고 이 공장이라는 게 뭐냐. 소공장. 지금 우리나라에도 개공장 그이 있잖아. 고양이 공장이. 그런 것처럼 이 소공장은 소가 움직이지 못하게 축사를 지어서 한 마리씩 넣어놓고 그 사료를 먹여서 키우는 거야. 빨리 크게. 그래갖고 그 빨리 큰 소를 잡아가지고 파는데 거기서 나타난 문제점이 뭐였냐면 이 광우병의 원인이 동물성 사료라는 게 영국에서 밝혀졌어. 그런데 미국은 이 동물성 사료를 영국이 90년도에 다 중단한 그 동물성 사료를 계속 먹이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이 전 세계에서 소를 가장 많이 키우는 나라가 그러니까는 뭐라 하나 키우는 나라는 미국이야. 소의 숫자가 제일 많은 나라는 힌두교 문화가 있는 이 인도하고 뭐 파키스탄인가 뭐 하여튼 인도랑 무슨 힌두교를 섬기는 나라에서는 소를 안 죽이기 때문에 소들이 자연 번식을 해. 그래갖고 그냥 소들이 도로를 점령하고 살아. 그런데 소를 축산 목적으로 가장 많이 키우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는 거야. 그 차이가 있어. 그 다음에 그 미국산 소고기의 문제점이 뭐냐? 전 세계에서 금지한 이거 봐. 계속 아무 얘기하고 딴 얘기한 놈들 때문에 또 올릴게요. 전 세계에서 금지한 동물성 사료를 미국만 먹이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동물성 사료를 먹이면 광우병이 걸릴 위험이 있잖아. 그러면 이 광우병이 걸릴 위험이 있는 소를 그럼 광우병 검사를 100% 해야 되잖아. 근데 미국은 0.03%밖에 안 해. 그래서 99.97%가 광우병 검사를 안 한 소야. 그런데다가 이 우리나라 소는 귀에다가 다 표딱지를 붙이고 있어. 일본산 소도 그렇고. 그리고 미국산의 소들 중에서도 가령 이제 초원에서 자라는 10%의 소는 귀에다가 태그를 다 달고 있어. 얘네들은 소위 이력이 추적이 되는 거야. 이력 추적이라 해서 언제 태어났고 무슨 주사를 맞았고 어떤 병을 앓았고 이게 다 거기에 기록이 되는 거야. 그걸 이력 추적 소라고 그래. 근데 미국산 소고기들이 대다수가 90%가 이력 추적이 안 돼. 그러면 얘가 몇 개월이 됐냐? 얘 개월 수를 어떻게 세냐면 이 주둥이를 딱 벌려가지고 아가리를 벌려서 이가 몇 개인지 이가 달아있는 정도를 가지고 연도를 측정하는데 개월 수를.
그게 미국 축산업 교과서에 그건 부정확하다고 나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에서 30개월 미만이라고 보내는 게 진짜 30개월인지 과학적 근거도 없어. 그런데다가 광우병 위험이 있는 사료를 먹이면서 광우병 검사를 0.03%밖에 안 해. 그래서 미국산 소고기가 위험하다고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이명박이 전량수매라 그래서 30개월 제한도 없애버린 거야. 그래서 그때 우리 국민들이 데모를 해가지고 다시 30개월로 만든 거, 그게 광우병 시위야. 광우병 시위가 그거야. 그래서 다시 우리나라에 30개월 미만 소만 들어오기로 했는데 나중에 추가로 이명박이 전량수매를 약속했다는 기사들이 나왔어. 그래서 우리는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몰랐지? 그러면 왜 광우 뻥이 됐냐? 그러면 왜 광우 뻥이 됐냐 하면 그 당시에 이제 그 미국산 소고기 반대 시위를 1,000몇백 개 단체가 같이 시위를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의 축산업자들이 결국은 한국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30개월 미만만 보내고 그 다음에 동물성 사료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까지 해. 그럼 우리가 이겼잖아. 그래서 그때 7월 5일에 우리 광우병 투쟁이 이겼다. 언제든 만약에 미국산 소고기에서 뼈가 발견되거나 광우병 위험 사건이 터지면 언제든 우리는 다시 뭉치겠다. 그러면서 광우병 집회를 끝내기로 한 거야. 그게 7월 5일. 그런데 그때 진보정당 중에서도 극렬 진보정당 사람들 몇 명이 이렇게 끝낼 수 없다. 끝까지 가야 된다. 그러면서 버틴 거야. 그래서 7월 5일에 승리대회를 하면서 끝날 수 있었는데 얘네가 끝까지 버틴 거야. 2%가. 그래서 그날 승리대회를 못했어.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이 촛불 집회를 계속 모이자는 거야. 근데 모여가지고 끊임없이 청와대로 가자. 근데 그게 끝이 뭐냐고. 청와대로 가서 무슨 수가 있냐고. 토요일마다 차벽을 쳐놓고 토요일마다 땡기고 그 짓을 계속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점점 안 모이기 시작했어. 그러다가 나중에 무슨 문제가 터지냐면 폭력 시위 문제가 터지고 아니 폭력 시위 끝이 7월 5일이었다. 그리고 하여튼 그 다음에 끝까지 이 광우병 시위를 유지해야 된다고 그런 애들이 여대생 사망설을 퍼뜨려. 그래갖고 사망한 여대생을 찾아야 된다고 그러면서 광고를 해. 그래서 한겨레 신문에 광고를 하는데 그 광고할 돈을 모금한 통장을 갖고 있던 애가 카드를 그 통장에서 쓴 거야. 근데 카드 내역서에 마사지 업소에 출입한 기록이 나왔어. 그래갖고 조선일보가 모금해서 광우병 시위대 모금해서 성매매. 그래서 모든 광우병 시위가 그 미친놈들 때문에 그냥 뻥이 되고 끝난 거야. 그게 뻥이 되고 끝난 거야. 그놈들 때문에. 기어이 여대생 사망설을 밝혀야 된다 그랬던 미친놈들 때문에 다 이긴 광우병 투쟁이 우스갯거리가 돼버린 거예요. 이것도 처음 알았지? 예, 이것도 처음 알았죠. 전 세계에서 미국산 소고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게 우리나라야. 근데 미국에서 팔리는 소고기하고 우리나라에서 팔리는 소고기가 달라. 일부러 그런 거야, 일부러. 예. 미국산 소고기를 호주산으로 파는 사람들, 이게 문제가 뭐냐?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때는요, 원산지를 속여 파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처벌이 엄격했어. 그런데 이명박 때부터 그 심사를 잘 안 하는 거야. 원산지를 속이는지 안 속이는지. 그래가지고 심지어 그 우리 동네에도 그 갈비탕으로 유명한 집이 있어. 하머식이. 그런데 그 집에서 파는 소고기도 미국산 소고기하고 호주산 소고기를 섞어서 파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이름이 하모니까 한우인 줄 알고 먹어. 한우 아니야. 그러면 이런 데는요, 이거 다 처벌받아야 돼요. 근데 지금 처벌을 잘 안 해. 예.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미국산 소고기는, 그러니까 소고기를 아예 사 먹을 때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안전한 데가 축협이나 농협이야. 축협이나 농협에서는 원산지를 속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축협이나 농협에서 소고기를 사 먹는 건 안전해요. 예. 그런데
나머지 일반 식당이나 이런 데에서 소고기를 한우 값을 주고 먹는 거는 어리석은 짓이야. 예. 오늘인가가 뭐 한우데이라며 한우를 먹자고. 아니 그런데 사실 이 한우 문제도 그래요. 원래 우리나라에는 집집마다 소를 키웠어. 농촌에서 한두 마리 소를 키워가지고 송아지 떼 사서 사료를 그러니까 풀을 뜯어다 먹여가지고 커지면 우시장에 내다 팔았단 말이야. 그런데 그런 축산업을 그런 방식으로 소 키우기를 누가 말아먹은지 아세요? 이명박이 그 구제역 사건 알아? 구제역 사건을 일으켜. 그 구제역 사건이 뭐냐? 농촌에서 이거 수상하다라고 보고를 했는데 그걸 한 달 동안 숨겨. 근데 문제가 있는 도로 그 구제역이 발생한 지역에서 전국으로 사료를 뿌린 거야. 그래가지고 전국에서 광우병 아니야 그 구제역 소들이 몇 마리가 발견이 됐어. 근데 이명박이 어떻게 했냐면 구제역의 소가 발견이 되면 인근 몇 킬로 안에 있는 멀쩡한 소를 다 죽인 거야. 인근 몇 킬로 안에 있는 멀쩡한 소돼지 닭을 다 죽였어. 그래가지고 토양을 오염시키고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그리고 일반 개인은 소를 못 키우게 한 거야. 일반 개인은 소를 못 키우게 하고 축산업을 허락받고 키우라는 거야. 정부한테 허락을 받고 허가제로 축산업을 해라. 그리고 대형 축산업만 허락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뭘 노린 거야? 미국산 소고기를 더 많이 먹도록 그 축산업을 망하게 한 게 그게 구제역 사건이야. 미국산 소고기의 소비량을 늘리기 위해서 그 구제역 사건을 일으킨 거지. 그때 그 구제역 때요. 옛날에 김대중 정부 때 구제역 노무현 정부 때 어떻게 대처했나. 이명박 정부는 왜 제대로 대처 안 했나. 심각한 문제였어. 나는 지금 생각해보면 이명박이 그때 구제역을 일부러 퍼뜨리고 그러니까 퍼지게 냅두고 대처를 안 하고 그래서 한국의 축산업을 죽이려는 목적이었다. 미국산 소고기 소비량 늘리려고. 그러니까 사실요. 지금 박근혜하고 최순실의 이 미친 짓도 국민들이 분노에 마땅하지만 최순실 박근혜 못지않게 이명박 이거 잡아 족쳐야 돼. 얘 용서하면 안 돼. 그런데 지금 최순실 박근혜가 미친 짓거리 했다고 지금 이명박이 돌아오겠다는 거야. 이거 미친 거 아니냐고. 오늘 권영국에서 나왔던가? 권영국 Y뉴스에 나왔던가? 그 이명박이 돌아오려고 그런다는 거? 어디서 내가 들었는데? 예. 지금 그 최재경이가 들어오고 이게 지금 최순실 사건으로 박근혜를 욕하면서 이명박이 지금 돌아오겠다는 거냐? 아니, 지가 대통령을 출마한다는 게 아니라 명박이 아바타를 세우겠다는 거지. 지금 순실이 바타 박근혜처럼 명박이 바타를 또 세우겠다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주도하는 대선을 치르겠다. 순실이 아바타 박근혜, 명박이 아바타 땡땡땡. 그 땡땡땡이 누가 될진 모르지. 그래서 내가 맨 처음부터 지난주부터 여러분이 막 최순실 얘기할 때 최순실이 중요한 거 아니다. 이거 최순실 하나 모가지 잘라갖고 끝날 문제 아니다. 본질은 그 미친 최순실한테 정신이 팔려있는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들어낸 새누리당이 책임져야 될 문제다. 라고 얘기했잖아. 그리고 나서 지난 일요일부터 내가 이 모든 문제는 이명박계가 박근혜로부터 주도권을 뺏기 위한 권력투쟁이다. 그래서 내가 이번 주에는 이 박순실과 이 린다뻥과 그리고 검찰과 종편을 다 잡아야 된다. 이것들이 주범이다. 나라를 이 모양으로 만든 주범이 그것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안철수를 이 새누리당
그러니까 이명박 쪽에서 안철수를 키우고 있는 것 같다. 내 추측은 안철수를 새누리당 쪽에서 키우고 있다. 근거는 뭐냐면 안철수 옆에 따라다니는 이태규라는 애가 그게 이명박의 연설문 써주던 애다. 그 연설문이라는 건요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에요. 박근혜 최순실 봐봐. 박근혜 최순실 봐봐. 연설문은 사상이 통할 때 완전한 소울메이트일 때 연설문을 공유하는 거야. 근데 지금 안철수 옆에 붙어다니는 이태규가 이명박 연설문 써주던 애라니까. 자, 이게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인데 패러디로 잘 정리된 영상이네요. 정말 내 말대로예요? 난 이런 영상들을 내가 점검을 못 해가봐가지고 저거 확실히 내 말대로 한 거야? 패러디 영상? 가끔 보면 말이에요. 뭐 망치 부인이라니 말한 대로 해요. 그러면서 내가 말하지 않은 걸 갖고 온 사람들이 있어. 내가 말한 것처럼 착각을 일으켜가지고 그래갖고 지네들의 막 사이비 종교를 퍼뜨린 사람들도 있고. 요건 내가 영상으로 못 틀어요. 이거는 이제 저기 뭐야 히틀러 죽는 히틀러의 마지막 20일을 추적해서 만든 영화에다가 자막 입힌 거 말하는 거죠. 예. 자막을 입혀가지고 박근혜가 지금 이런 심정일 거다라고 이제 만들어낸. 예. 근데 내가 이거 영상을 틀면 유튜브에서 저작권에 걸려요. 그래서 우리 방송에서는 틀 수 없습니다. 예. 자, 이제 광우병 문제에 대한 질문 이해가 되셨죠? 예. 네. 정용화 악성 루머가 떴어요. 뭔데? 예. 또 연예인 스캔들이 뿌려졌다. 자, 연예인 스캔들이 뿌려진다는 건 이건 지금 이 이명박 재벌 언론이 최순실 문제를 덮으려는 너무나 뻔한 수법이야. 너무 뻔한 수법이야, 지금. 지금 뭐 정용화가 사생활이 좀 안 좋다 뭐 이런 거야? 예. 그러니까 이 연예인 스캔들. 와,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게 몇 달 전인데 박유천이가 강간을 했다. 박유천 성폭행 사건. 그래갖고 박유천한테 화장실에서 성폭행 당했다는 여자가 4명이나 나왔어. 결론 어떻게 됐어? 결론은 박유천 무죄야. 그지? 박유천이 무죄 받았어. 이게 무슨 얘기냐? 뭐라 그러나? 그 다음에 뭐 변기천 이러면서 변기유천 이러는데 소위 룸사롱이라는 데에는 화장실이 다 들어있대. 룸사롱 안에. 그리고 그 룸사롱에서 여자들이랑 난잡하게 놀잖아. 근데 웬만한 점잖은 애들은 전부 화장실 가서 한대. 그 화장실에서 그 여자들이랑 섹스를 하는 곳이 다 화장실이래. 그래서 마치 박유천이만 뭐 특별히 지저분하게 화장실에서 집착한다. 그게 개뻥이고 원래 그 룸사롱 안에 있는 그 화장실이 그런 용도래. 다른 놈들도 다 그렇게 한다는 거야. 근데 그걸 마치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낸 거야. 그 다음에 말이에요, 여러분. 디모 언론사가 있어. 얘네들이 엄청난 자금력을 갖고 있어. 그래가지고 연예인의 해외 사생활까지 막 증거를 들이대. 근데 그 언론사가 그렇게 크지 않대. 자본도 별로 없대. 근데 얘네들은 그 해외의 연예인들의 움직임을 어떻게 다 그렇게 밀착 취재했을까? 그래서 디모 언론사를 국정원이 운영하는 거 아니냐. 국정원급 자료를 가지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어요. 자, 오늘 또 그 얘기 해드릴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명박 때 민간 사찰 사건이 있었어. 그 얘기 알아요? 이명박 때 민간 사찰 사건이 있었는데 그 이명박의 민간 사찰이 뭐냐. 이명박이 이제 집권을 했잖아. 그런 다음에 이제 지 멋대로 이제 사람들을 감시를 한 거야. 그러면서 총리실 산하로 불법 사찰팀을 운영을 했어. 그러면서 그 민간 사찰팀의 팀 중에 뭐가 있냐? 연예인 팀이 따로 있는 거야. 연예인 사생활을 따로
그 감시했던 팀이 있었어. 그게 이명박의 민간 사찰 사건인데, 그게 터진 게 언제냐면 2010년 9월에 처음 터져. 어떻게 터졌냐면 한 사람이 양심 선언을 하는 거야. 내가 이명박한테 사찰당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원래 2008년에 국민은행 관련된 어떤 무슨 사이트를 운영했대.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자기 블로그에 그때 이제 광우병 때 한참 나왔던 무슨 그 광우병 비판하는 동영상을 하나 올린 거야. 미국인 유학생이 올려놓은. 근데 그것 때문에 이 회사를 완전히 망하게 한 거야. 이 사람의 회사를 망하게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전 재산을 다 정리해서 일본으로 도망을 간 거야. 근데 일본까지 쫓아가서 그 사람을 계속 괴롭힌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열받아가지고 2010년 9월 달에 와가지고 다 까발렸어. 내가 민간 사찰을 당했다. 그래가지고 그게 터진 게 민간 사찰 사건인데, 그 민간 사찰 사건의 증거가 나온 게 언제냐 하면 2010년 11월 22일이야. 그때 그 이제 원충현이라는 그 수사관이 민노당 당원 이런 사람들을 민간 사찰한 수첩이 발견이 돼. 그래갖고 그 원충현의 수첩이 발견되니까 그때 AP통신이랑 이런 외국 통신사가 이제 이명박은 물러나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정권의 치명적인 사건이 터졌다. 그때까지만 해도 세계가 테러 방지법이 없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민간을 사찰했다는 건 헌법의 자유, 신체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침해한 거라 반헌법이니까 대통령을 물러나야 된다. 세계적인 상식이었어. 전 세계에서 이제 이명박은 끝났다 그랬는데, 바로 그 다음날 터진 게 연평도 사건. 바로 그 다음날 터진 게 연평도 포격 사건이었어. 그게 민간 사찰 사건인데, 네. 그 민간 사찰 사건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때 그 연예인 사찰팀이 따로 있었어. 그러면 연예인 사찰팀이 왜 필요하냐?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11월을 마의 11월이라고. 오늘이 11월 1일인데 옛날부터 11월의 별명이 마의 11월이야. 그 마의 11월이라는 뜻이 뭐냐 하면 항상 11월이 되면 연예인 마약 사건, 연예인 스캔들이 터진다. 그래서 11월이 되면 연예인이 마약을 하거나 섹스 스캔들이 터지거나 동영상이 뜨거나 아니면 죽었어. 그래서 마의 11월. 그럼 왜 11월에 저주가 있었냐? 11월이 국정감사기간이야. 11월이 국정감사기간이라 그 정부의 비리가 막 드러날 때야. 그러니까 언론에서 정부 비리에 보도하지 못하도록 연예인 스캔들을 터뜨려갖고 모든 보도를 막았던 거야. 그래서 옛날에 박정희 때부터 11월에 저주라는 말이 나오게 된 거예요. 예. 자, 그 다음 그 당시에 있었던 이 대포폰 사건. 그 얘기도 아주 유명한 사건인데, 잠깐 노래 하나 듣고 계시면, 제가 그 우편물을 좀 하나 받을게요. 아우, 제발 얘들아. 나한테 악플 좀 달지 마. 너네가 악플을 달아가지고, 아우, 네. 지금 여러분께서 들으신 노래는 이문세의 사랑이 지나가면, 박근혜와 최순실이 서로에게, 박근혜와 최순실이 서로에게 불러주는 사랑 노래, 사랑이 지나가면, 서로 모른 척하고 쌩까자라는 다짐의 노래라고 할 수 있겠지요. 하여튼 이명박 때 그 민간사찰 사건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는, 그때 이제 그 이명박이 그 9월 달에 이제 그 사건이 터지고 10월 달에 뭐가 나왔냐면 대포폰이 터졌어.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그 총리실 사람들이 대포폰을 이용해서 민간사찰을 한다고. 그런데 이제 그때 대포폰이라는 얘기가 딱 터지니까 그때 청와대 비서실에서 뭐라 그랬느냐면, 이게 왜 대포폰이냐? 차명폰이지. 그런 거야. 그래갖고 종로에 그 대포폰 파는 애들이 프랜카드를 차명폰 팔아요. 이렇게 프랜카드를 붙였다는. 그 대포폰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 그 아저씨에 보면 그 월남군 그 조폭이 그 원빈한테 던지고 가는 폰이 그게 대포폰이야.
다른 사람 이름으로 만든 폰. 그때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내가 만약에 청와대 비서들이었다면 그런 일 모른다, 우리는 확인된 바 없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되는 걸, 이게 왜 대포폰이야, 차명폰이지, 이래가지고 조폭들이 차명폰 팔아요 이렇게 팔았다는 사건이 있었어. 근데 우리 이명박 정부 때 우리 비서들이 참 많은 웃음을 줬어요. 예, 유명한 이야기가 많아. 그 중에 하나가 왜 그 이명박 대통령이 그 법정 스님의 무소유란 책을 수없이 읽고, 그 다음에 꼭 그 휴가를 해외로 출장을 갈 때는 뭐였어, 무슨 책을 가지고 간다. 조화로운 숲. 조화로운 숲이라는 책을 꼭 가지고 간다고 이제 발표를 한 거야. 근데 이제 그 법정 스님 책을 다 뒤져봐도 조화로운 숲이 없더라.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그게 출판사 이름이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개망신을 떨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이번에는 이번 여름의 휴가에는 조화로운 삶. 이번 여름에는 그 이명박 대통령이 평상시 책을 너무 좋아하는데 이북 형태로 읽기로 했다. 전자책. 그래갖고 이제 전자책 목록을 쫙 공개를 한 거야. 근데 이제 거기에 정의란 무엇인가가 들어있었어.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정의란 무엇인가가 전자책으로 나온 거야? 그러면서 이제 확인을 했잖아. 출판사에서 우린 전자책 안 내놨고 내놓을 계획도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지금 이명박이 어떻게 정의란 무엇인가를 전자책으로 갖고 있냐? 불법 다운로드냐? 이러면서 이제 난리가 났어.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무슨 책을 읽는지는 비밀로 한다라고 됐던 사건. 예. 그것도 이제 그 이명박의 그 책 사건이었죠. 예. 그렇게 우리 청와대 그 비서진들이 그렇게 개망신을 떨어가지고 우리가 국정원 도적질 사건하고 이 그 조화로운 삶 때문에 참 민망했는데, 아유, 그냥 박근혜가 그냥 개지랄 떨어놓으니까 이명박이 그랬잖아. 나도 참 못했지만 쟤가 나보다 더 못한다. 서로 디스질을 하고 있어요. 예, 정말 기가 막히죠. 그거 말고도 또 웃긴 얘기가 몇 번 있었는데, 네, 자, 그다음 마지막 카드가 있어. 무슨 마지막 카드냐 하면, 이명박이 자기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썼던 게 간첩 사건이야. 예. 이명박이 자기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터트린 사건이 간첩 사건인데, 그때도 아마 광우병 사건 끝에, 광우병 사건이 막 끝날갈 즈음에서 터진 게 미녀 여간첩, 군수뇌부와 내연관계 맺고 국가기밀 빼돌려. 그런 사건이 터졌어. 그래가지고 이제 막 요원들이 마타할이라고 막 써대고 지랄 연병을 한 거야. 근데 우리 네티즌들의 관심은 단순했지. 얼굴 좀 보자. 댓글에 다 얼굴 좀 보자였어. 얼굴을 딱 깠네? 근데 이제 우리 네티즌이 댓글을 다는 거야. 미녀라며. 그래가지고 이제 얘네들이 급한 마음에 싸이를 털었어. 그 당시 싸이월드라는 미니홈피를 털어가지고 결혼식 사진을 막 퍼돌리면서 미녀 여간첩이 여관에서 몇 번 만났고 그랬는데 그 댓글에 뽀삽해서 이래? 이런 거야. 그래갖고 그 다음날 그 사건 제목이 바뀌어. 여간첩 원정화 사건이라고 제목이 바뀌어. 나중에 관련자들이 무죄 받고 막 그랬어. 그 다음에 그 다음 사건이 뭐였냐면 대학 교수 간첩 사건. 교수 간첩 사건이 터져. 그래가지고 이 대학 교수가 1990년도에 학위를 받고 그 다음에 그 90년대부터 무슨 당에 가입을 해서 남한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간첩 활동을 했다는 거야. 근데 이제 학위를 인도에서 받았대. 거기서 이제 좀 이상해졌고, 그 다음에 인도에서 학위를 받았는데 국내에서 그럼 어느 대학 교수를 한 거냐? 경찰대학 교수였어. 그리고 네티즌들이 질문을 한 거야. 야, 그럼 간첩이 경찰을 키운 거냐? 그래가지고 그 교수 간첩 사건이 그 줄을 못 넘겨. 씩 사라졌어. 그 다음 해에 이제 2명의 간첩이 잡힌 거야. 얘네가 아주 혹독한 훈련을 받고 남한의 생활에 대한 완벽한 적응 훈련까지 마쳤는데 국정원 대제신문에서 다 불었어. 황장엽 목을 따러 왔시다.
그래갖고 이제 그 밑에 네티즌이 댓글로 야, 혹독한 훈련까지는 실이 생각나서 재밌었는데 야, 혹독한 훈련을 받고 국정원 대지심을 해서 다 불었냐? 빵 터졌다 야. 그래갖고 그 얘기가 이제 쑥 들어갔어. 근데 그 더 웃긴 건 그 다음에야. 그 다음에 황장엽이 죽었어. 죽어가지고 이제 이 황장엽을 국립묘지에 묻을 거냐 말 거냐를 가지고 싹 난리가 났는데 결국 국립묘지에 묻은 거야. 근데 그 다음에 간첩이 또 왔어. 황장엽 목을 따러 왔시다. 그래갖고 야, 죽어서 묻혔는데 목을 어떻게 또 따? 부간참시하러 왔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명박 때 이제 이 코믹 간첩단 사건이 그렇게 막을 내렸다는, 예.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가 나는 아마추어처럼 그러지 않으리라 그러면서 일으킨 게 유우성 사건. 그래요, 유우성 사건 그게, 또 오늘 왜 기뻐? 예. 이 유우성 사건. 예. 죄송합니다. 침을 닦아야 돼. 박근혜가 대통령이 됐어?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이 터져. 그러면서 원래 유우성이가 오세훈 때 공무원이 되는데 얘가 박원순이 시장이 된 다음에 북한으로 그 정보를 빼달렸다. 이런 사건이 터지는 거야. 13년에. 근데 이제 그 13년에 그 사건 터졌는데 그 사건에서 증거가 두 개야. 이게 평양에서 찍은 그 노래방 사진이다. 그 다음에 여동생이 오빠가 간첩이라고 자백했다. 그랬는데 이제 그 사진이 아이폰으로 찍은 사진이었어. 그래갖고 그 사진의 백데이터를 보니까 연변 이게 딱 나와 있는 거야. 아이폰에서 사진을 찍으면 그게 어디서 찍었는지 다 나와. 그래가지고 이게 평양이 아닌데? 그리고 이제 그 사진은 제끼고, 그리고 여동생이 이제 오빠가 간첩이라고 자백을 했다 그랬는데 얘가 법정에 와가지고 나는 간첩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 국정원에서 자기한테 막 협박을 했다. 그래가지고 국정원이 협박한 사건에 뽀롱을 내버렸어. 그게 이제 유가려 사건이고 지금 영화 자백. 예. 최승호 PD의 영화 자백에 보면 그 내용이 다 나오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1심에서 무죄를 받아. 그러면 이제 거기서 끝냈어야 됐는데 박근혜가 누구야? 고집하면 또 한 고집 하잖아. 그래갖고 이제 국정원 직원이 막 다 바람을 휘날리면서 이제 심양으로 가. 심양이 어디냐면 이제 중국의 동북지방의 중심지야.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 유우성이 평양에 왔다 갔다 했다라는 기록을 자기가 갖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남한에 검찰로 보낸 거야. 그래서 검찰이 그거를 딱 제출을 했어. 근데 그 제출된 내용을 보고 민변에 있는 변호사가 중국에다가 메일을 띄워. 요거 중국 공안문서 맞아요? 그랬더니만 중국에서 아니다. 그리고 답장이 와. 그래가지고 이제 이 유우성 변호사가 이거 아니라는데?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제 검찰에서 이번엔 이제 자기네들이 그 중국으로부터 다시 공안문서를 받아왔다. 그래서 두 장이 뭐냐면 유우성 변호사가 낸 건 가짜고 그 한국 검찰이 낸 게 진짜라는 두 장의 문서다. 그리고 냈어. 그러니까 또 이 유우성 변호사가 그 두 장을 또 팩스로 보낸 거야. 요거 중국 공안문서 맞아요? 그때 중국이 대노해가지고 어떤 새끼냐? 감히 공안문서를 3장이나 위조하다니 이거 중죄다. 범인을 넘겨라.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그거 위조했던 애가 막 자살기도 하고 그랬잖아.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게 증거가 가짜라는 게 들통이 나가지고 유우성이 무죄 받고 끝난 사건. 아, 그리고요, 그 유우성 씨가 원래 그 추방을 당할 거라고 기사가 났었는데, 유우성 씨가 결혼을 했대. 그때 그 민변 변호사랑 결혼을 해서 지금 한국에 살고 있답니다. 예, 그거 몰랐어요. 예. 자, 이게 이제 이 간첩 사건. 그 마티즈 번개탄 사건인가? 하여튼 마티즈 번개탄 사건이 가렸고, 마티즈 태운다 그 얘기가 이제 뭐 비밀리에 죽인다 이렇게 그 낙곰수 팬들이 만든 말이잖아. 별로 좋은 말 아니니까 따라하지 마세요. 예. 그래갖고 이제 좌우지간 늘 정권이 위기에 처하면 언제부터? 박정희 때부터 정권이 위기에 처하고 독재 정치라고 욕을 먹으면 반드시 터지는 게 간첩 사건, 조직 사건. 그래서 이명박이
해마다 간첩사건 일으켰는데 코믹 간첩단 사건이 되고 국정원은 도둑질하다 걸리고 그다가 이제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댓글 달면서 악플 달다가 걸리고 그게 이제 지금의 모습이야. 근데 지금 박근혜 정부의 그 국정원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고 박근혜가 지금 마지막으로 전세를 틀 수 있는 게 뭐냐면 간첩사건이야. 그래서 경북에서 지난 토요일날 무슨 간첩사건 터졌다며. 그죠? 지난 토요일날 경북에서 무슨 나 광주가 있을 때 무슨 간첩사건이 터졌다 그러던데 소식이 없어? 예, 조용하지. 그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경북에서 간첩사건이 터진 게 예. 뭐 다방 간첩사건? 예. 경북에서 무슨 다방 간첩사건이라고 터졌는데 그 다방 간첩사건이 별로 안 먹힌 거야. 안 먹히고 내가 볼 때는 그것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경북에서 지지율이 전국 평균으로 떨어졌어. 전국 평균보다. 그죠? 지금 박근혜 지지율이 9.8%인데 대구 경북에서 8.8% 나왔다며. 예. 김연애 다방 간첩사건. 그러니까 그게 간첩사건을 터뜨렸는데 그렇게 터뜨린 이유가 뭐냐면 이제까지 자 요것도 중요한 얘기니까 마무리 얘기로 이제까지 이제 이명박 박근혜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전두환 때부터 박정희 전두환 때부터 간첩사건을 터뜨려. 그러면 언제나 강력한 우군이 둘이었어. 독재 정부의 강력한 우군이 둘인데 하나가 경북 그 다음에 하나가 노인층이야. 그래서 노년층과 경북을 가지고 공안 탄압으로 막 몰고 갔단 말이야. 간첩사건 일으켜서. 근데 이번에 간첩사건 일으켰는데 완전히 씹혔어. 예, 대구 경북에서 8.8% 지지율이 나오면서 지금 완전히 씹혔어.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박근혜가 마지막으로 한번 뒤집어 보려고 그 백을 쓴 게 그게 간첩사건인 것 같은데 그것도 안 먹힌 거야. 옛날 같으면 이게 그 간첩사건으로 좀 전세가 뒤집어지는데 별로 그게 관심을 못 끌었어. 그죠?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이 사건이 지금 뉴스 보도가 안 되는데 내 생각에는 요 간첩사건을 다시 또 모락모락 피워낼 수 있다. 지금 이제 봐봐. 이 어저께 곰탕 얘기를 하면서 더 이상 우려먹지 마라 사인을 보낸 거 아니야. 그래서 최순실 뉴스를 다 덮기로 한 거야. 최순실 뉴스를 덮기로 한 이유는 내가 방송 초반에 얘기했듯이 이번 사건의 핵심은 뭐냐. 그 사자방 비리에 대해, 그러니까 방산 비리. 최순실이 방위산업에도 건드렸다. 그 얘기가 기사로 나왔어. 그러면서 뭐 린다김과 오랫동안 알고 지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온 거야. 자, 그런데 그 방산 비리 그러면 누구를 건드리는 거야? 이명박을 건드리는 거야. 그러면 이명박을 건드리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명박은 방산 비리에 예민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쓸데없이 곰탕 뉴스가 무슨 암호라는 둥 이걸 주식 갤러리에 띄워가지고 결국 DC인사이드라는 그 사이트를 이용해갖고 그 방산비리 최순실 방산비리를 덮고 가는 거야. 왜냐면 방산비리를 건드리면 반드시 끝에 이명박이 나와. 그러니까 최순실 방산비리 얘기는 내가 볼 때 박순실 쪽에서 터뜨린 거야. 지금 이명박 언론이 친이명박 종편이 계속해서 최순실을 치니까 너네 자꾸 이러면 우리도 방산비리 터뜨린다? 그러면 이명박이 욕을 먹게 돼 있어. 그러니까 어저께 곰탕 뉴스를 딱 DC인사이드에서 띄워가지고 더 이상 우리 그만하자. 그래서 화해 선언을 한 것 같아. 그래서 오늘부터 최순실 뉴스가 안 나와. 오늘부터 최순실 뉴스가 안 나오고 이제 연예인 스캔들이 터졌어. 그러면 요즘은 연예인 스캔들이 먹혀 안 먹혀? 안 먹혀. 왜냐하면 이제 이 연예인 그 다음에 또 내가 중요한 얘기. 옛날에 연예인 스캔들은 연예인 스캔들 보통 연애한다 이런 거야. 그런데 요즘은 무조건 뭐로 나와? 성폭행으로 나와.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연예인 스캔들이 보통은 연애한다, 마약 피운다 뭐 이런 얘기였어. 근데 그게 안 먹히기 시작한 게 뭐냐면 2011년 4월 서태지 이지아 사건 때 그때부터 팬클럽에서 특히 이제 이 아이돌의 팬클럽은 우주 최강이잖아. 우리 오빠를 건드려? 이러면서 이제 움직임은 일사불란하게 그 우리 오빠를 건드린 건 이 뉴스를 숨기기 위해서다. 그래갖고 정치 뉴스를 막 퍼돌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팬덤들의 움직임을
그러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건 성폭행 뉴스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성폭행 뉴스를 자꾸 터뜨리는 거야. 연예인 성폭행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연예인 성폭행 사건이라고 터뜨리는 이유가 그거야. 팬덤을 마비시키기 위해서. 사실 어떤 팬들도 그 성폭행했다는 얘기를 보고 그래도 우리 오빠를 지지한다는 애들이 없잖아. 그걸 노린 거야. 그런데 잘 들어. 대부분 무죄 나왔다. 대부분 무죄 나왔어. 결국은 그래서 이제 이 연예인 스캔들이 안 먹히는 이유는 팬덤이 이거 무슨 정치 뉴스 가리려고 그런 거 아니냐. 대부분 팬클럽 회장들이 그렇게 분위기를 유도해. 그러니까 연예인 스캔들이 안 먹혀. 그러면 박근혜와 이 이명박 정부에서, 그러니까 박근혜와 이명박 언론이 쓸 수 있는, 한마디로 종편과 검찰이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는 간첩 사건이야. 예. 스캔들로 해도 안 먹히기 때문에 이제 쟤네들이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는 간첩 사건이야. 지난 토요일 날 떴다가 사라진 그 다방 간첩 사건? 예. 요런 거를 이제 막 검찰에서 크게 확장을 시키고 종편에서 디립다 보도하고 막 거기 찾아가가지고 그 막 사진 보여주고 그런데 왜 이게 사건이 경북이냐? 사드 때문이야. 사드 반대 운동하는 경북 사람들을 협박하기 위해서 경북에서 간첩 사건이 터진 거 아니냐? 경북에서 간첩 사건이 터진 이유가 경북에서 사드 반대하는 사람들을 위축시키려고 간첩 사건을 일으켜서 경북 사람들을 사드 반대 못하게 하려고 일으킨 다방면의 포석이라 얘네가 이걸 쉽게 포기할 거 아니다. 또 쓰려고 할 거다. 그래서 내가 볼 땐 이 경북 도민들이 똘똘 뭉쳐야 돼. 예. 이게 김천 성주만의 문제 아닙니다. 이게 봐봐요. 이 김천 성주에 사드가 배치된다면 그러면 이 경북 전체가 그 중국과 러시아 미사일에 타겟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의 땅값은, 여러분들의 이 아파트 값은 절대로 올라갈 수가 없어. 누가 저기 중국하고 러시아에서 분노해갖고 미사일 쏜다는데 거기로 오겠어. 여러분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 간첩 사건을 터뜨리고 공안 정국을 유도하는 박순실에게 뻥이다. 니 좆대는 수 있다. 예, 이런 거를 보여주는 기상이 필요할 때다. 예. 어떻게 해요? 증거 깔아. 간첩이라는 증거 깔아. 예.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단 하나의 무기는 증거 깔아. 이게 뭐야? 뻥박순실 종편 검찰에게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유일한 공안 탄압에 대한 무기는 증거 깔아야. 왜냐하면 예전부터 증거가 없으니까. 증거가 없어서 고문을 했어. 근데 지금은 고문을 못하니까 얘네들이 증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박근혜가 어설프게 옛날 박정희 시절에는 증거 따위 필요 없었는데 우리 아빠 시절에는 증거 없었는데 그래가지고 이 증거 만들다가 걸린 사건이 유우성 간첩 사건이야. 이 마지막에 또 무슨 또 사건을 저지르면 마지막에 무슨 사건이든지 저지르면 여러분은 이제 공안 탄압 간첩 사건이 터지면 하나만 물어보면 돼. 증거 깔아. 여러분 왜 이석기가 내라는 못죄 무죄 받았냐? 증거를 까라고 했기 때문이야. 다 같이 증거 깔아. 증거가 없었어. 내란 음모를 했다는 아로라는 조직이 있었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거야. 그래서 증거가 없어서 내란 음모죄 무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우리 쪽을 공격하는 특히 공안 탄압이 쟤네들이 마지막 쓰는 방법인데 내가 볼 때 오늘 그 포크레인 사건 있죠. 포크레인 사건. 요 포크레인 사건이 배우가 누구냐? 라고 얘기하면서 또 만들 수 있는 옛날 같으면 이렇게 만들었어. 옛날 같으면 포크레인 사건을 가지고 배우가 누구냐? 그러면서 이명박 때까지만 해도 그랬다니까? 배우에 무슨 시민단체가 있는 거 아니냐? 이 시민단체로 들어온 통장을 보니까 외국에서 송금을 받았다. 이게 공작금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그냥 종편표 소설을 쓰는 거야. 그가 이제 이 검찰로 뛰어든 포크레인, 이 사람의 배우를 가지고 소설을 쓰거든? 여러분은 한마디만 하면 돼. 증거 깔아.
그냥 포크레인 열사는 그냥 포크레인 혼자 타고 간 아저씨로 끝내든가, 만약에 이걸로 무슨 저 확장 소설을 쓰고 싶으면 증거 깔아. 우리의 다짐은 하나야. 우리의 외침은 하나야. 증거 깔아. 모든 공안 사건에 대해서 가만히 있어보자. 자택 압수수색. 잠깐만. 이게 언제예요? 이 자택 압수수색이? 29일 지난 토요일 경찰 다방 간첩 혐의로 김연희 자택 압수수색. 그래요. 경찰이 일명 다방 간첩으로 불리던 김연희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뭐 이런 사건인데, 좌우지간 증거 깔아. 간첩이면 잡아넣고 간첩이란 확실한 증거 깔아. 우리의 요구는 그거다. 자, 노컷뉴스에서 오늘자 뉴스, 북한 찬양 혐의로 옥살이한 모녀 항소심도 무죄. 북한 찬양을 박근혜보다 더 할 수 있겠어? 공안 탄압 얘기가 나오면, 공안 탄압 얘기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 증거 깔아. 그 다음에 박근혜 김정일 동영상, 그거를 딱 댓글로 달아주면 돼요. 자, 아니 그러니까 이건 아니 뭐 누가 그렇게 할 거라는 얘기가 아니라 혹시 그럴까 하는 그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이런 거지.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는 거지. 뭐 확실히 그렇게 공안 탄압으로 갈 거다라고 내가 단정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야. 단정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고 그냥 그런 거 아니냐 싶다 얘기지. 예. 자, 요즘에 그 뭐라 그러나 망치 부인이 하루 전날 소설을 쓰면 다음날 그 현실이 돼서 돌아오는 이상한 현상들이 벌어졌었어요. 그죠? 내일은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길 바래요. 그 정체불명의 동영상 자꾸 올리는 사람, 저 뭐야? 그 정체불명의 동영상을 자꾸 올리는데 동영상에 대한 설명도 없이 저 뭐지? 저렇게요. 뭔가 설명 없이 퍼돌려지는 거는 의심하고 보세요. 네. 저렇게 설명 없이 퍼돌려지는 거는 뭔가 의도가 있어. 그 다음 또 찾았다. 내가 하나님 얘기할 때마다 그 펄쩍펄쩍 뛰는 애들 중에는 그 신천지 쪽 사람들도 있다. 왜냐? 신천지가 새누리당을 지지했어. 신천지가 박근혜 이명박을 지지했고 박근혜 이명박도 신천지에게 그 보답했고, 그래서 망치 부인의 대적전 전선에 신천지 쪽 요원들도 들어와 있더라. 네. 지금 이 뉴스를 하자는 거죠. 지금 이제 분위기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박정희 사랑하는 노인도 박근혜 하야해야. 탑골공원 노인들, 최순실보다 박 대통령이 더 문제. 그래요. 종편이 많이 화날 것 같아요. 방탄 유리를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1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만난 어르신들의 민심은 심상치 않았다. 이게 나라인가라는 개탄이 나오는가 하면 오죽하면 학생들이 거리로 나왔겠냐라는 말도 들렸다. 경상도가 고향인 한 노인은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을 찍었다고 밝혔다. 정국원 씨는 경상북도 영천에서 태어나 박정희 전 대통령을 존경하고 평생 새누리당만 찍어온 보수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정 씨는 최순실 사고가 터지기 전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외교도 잘한다고 싶었는데 사고가 터지고는 박 대통령이 하야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너무 속상하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정국원 씨는 장관들한테도 다 최순실의 입김이 미쳤다는 생각이 든다. 이건 박지만이가 누나 힘 믿고 한 것보다 더 나쁜 것이라며 순실이 욕할 거 아니고 박근혜가 잘못해가 이런 일이 생겼다. 대통령 자격이 없다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최근 문고리 3인방, 그 다음에 우병우 민정수석, 안종범 정책조정수석 등을 경질한 데 대해서 할 수 없이 잘랐지. 우병우도 자기가 보기에는 괜찮아도 밖에서 말이 많으면 잘라야 되는데 그때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다 싶다라고 답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또다시 사과하거나 인적 쇄신을 해도 다시 지지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게요, 경상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 한 번 돌았으면 끝이야. 이 경상도 사람들이 한 번 딱 돌았으면 절대로 되돌려주지 않아. 자, 지난 대선 때 박근혜 후보를 찍었다는 김모 씨는 시민들이 하야촉구 촛불 시위를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다 저렇다 말을 안 한다며 무슨 정신인지 모르겠다.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서 해명해야 되는데 제대로 안 하니까 실망이다라고 말했다. 강 씨는 사이비 종교 때문에 시야가 묻혀 말을 못하는 것인가? 최태민이 사이비 종교 목사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최태민 목사의 덕을 봤다고 하지 않나라고 물었다. 강 씨는 지금 대통령은 힘이 없다. 뭘 해볼 수도 없다면서 나라가 시끄럽지 않기를 바란다. 시간이 지나서 나라가 조용해지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체념했다. 지난 대선 때 투표하지 않았다는 이모 씨는 이게 나라인가? 최순실 데리고 국정농단하고 아주 대통령이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다라며 대통령이 국민을 사랑하면 사표를 내는 게 도리다. 오죽하면 공부해야 될 학생이 거리로 나왔겠나라고 말했다. 이 씨는 유승민 같은 바른말한 사람을 찍어내서 불순분자로 만들고 종북이네 하는 게 대통령인가 라며 국민은 등록금도 못 내서 아우성인데 자기는 호의호식하며 국민세국으로 외국에 갔다. 역대 대통령 중에 최고로 외국 드나들면서 얻은 게 뭔가? 라고 반문했다. 85세 이모 노인. 이 씨는 최순실 박근혜 대통령을 문제로 대한민국의 세계적인 조롱거리가 됐다며 최순실보다 대통령이 문제다. 배고픈 놈 떡 주면 떡 안 먹겠나라며 떡을 먹은 최순실보다 떡을 준 박근혜 대통령이 더 잘못했다라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을 찍은 적이 없다는 이 씨는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도 문제다. 대통령 내실하지 않느냐 하면서 그렇다고 야당이 잘하는 것도 아니다. 지금 대선 투표하면 뭐하나 그놈이 그놈인데라고 말하기도 했다. 앞에서 다른 노인들이 인터뷰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윤모 씨는 기자에게 나도 한마디만 해도 되겠느냐며 청와대 박 대통령에게 그렇게 사나 모른다. 한심스럽다. 대한민국이 100년 200년 후퇴했다고 말하고 화를 내며 자리를 떠났다. 최순실 게이트와 상관없이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사람도 있었다. 자신을 이북 사람이라고 소개한 안지욱 씨는 대선 때 찍어놓고 이제 와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내놓으라고 하면 역적이라며 기자에게 너 민주당에서 돈 얼마씩 주냐라고 묻기도 했다. 그래요. 이런 분도 한 분 정도는 계시군요. 네. 지금 그러니까 박근혜가 공안 탄압을 일으키는 거, 공안 사건을 일으키는 건 그러니까 박근혜 파가 이 소위 종편과 검찰이 공안 사건을 일으키는 건 소위 노인하고 경북 지역을 믿고 일으키는 거야. 근데 내가 볼 때 지금 어른들도 돌아섰어. 어른들도 완벽하게 돌아섰고 경북 지역도 돌아섰어. 지금 상황에서는 박근혜가 뭘 해도 안 돼. 뭘 해도 안 되는데 지금 언론에서 모든 욕을 누구로 몰아가고 있느냐? 야당으로 몰아가고 있어. 야당이 분열되고 야당이 서로 싸움박질하고 있다라고 종편에서 이제 최순실에 대한 모든 비난을 야당 욕으로 돌리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지금 야당은 싸움박질을 하고 있는 걸까요? 토론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야당은 싸움박질을 하고 있는 걸까요? 토론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야당은 합리적인 답을 찾기 위해서 토론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걸 언론이 싸움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옛날에 2010년에 혹시 국회에서 막 코피 줄줄 흘리고 그런 사건 있었던 거 기억나요? 강기정이라는 국회의원이 그래서 이번에 공천 못 받았어. 강기정 의원이 강기정 맞죠? 이 사람이 그때
국회 경비원을 폭행했다고 막 동영상 뜨고 그랬던 거야. 근데 그때가 바로 뭐였냐면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 때였어.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를 하면서 막 무력을 쓴 거야. 그래서 새누리당 막 그 국회의원이 두들겨 패가지고 코피를 줄줄 흘리는데 그때 국회 경비원이 강기정 의원의 두 팔을 잡은 거야, 뒤에서. 그리고 이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두들겨 팬 거야. 그래서 이 강기정 의원이 열받아갖고 뒤돌아서 경비원의 뺨을 때렸는데 그걸 그 국회의원의 갑질이라고 보도한 거예요. 앞에 그 새누리당 의원이 폭행한 거는 보도 안 하고 그 붙들려가지고 새누리당 의원한테 코를 두들겨 맞아갖고 코피가 줄줄 나온 거야. 근데 뒤돌아서서 너 왜 나 붙잡았냐고 뺨 때린 장면을 그것만 딱 영상을 퍼돌린 거예요. 언론이 그런 식으로 맨날 싸움질만 하는 국회 지겹다라고 얘기해. 근데 여러분, 원래 국회는 논쟁하는 곳이에요. 국회가 논쟁이 없으면 안 돼. 그 논쟁을 통해서 합리적인 답을 찾으라고 국회의원들한테 월급을 주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 언론이 무조건 양비론, 둘 다 싸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갖고 둘 다 싸운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결국은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에 대한 관심을 무관심하게 만드는 거야. 여러분, 그럴 때마다 기억하세요. 원래 국회는 논쟁하라고 뽑아주는 거다. 왜 논쟁을 싸움이라고 표현하느냐? 실제로 몸을 쓰고 개지랄한 건 새누리당인데 왜 매번 야당만 욕하느냐? 아니, 지금 최순실이가 야당 아바타냐? 박근혜가 야당 아바타냐? 여당 아바타지. 왜 지금 이 모든 문제를 야당한테 몰아서 욕을 해? 그러면서 야당이 분열되어 있다는 등 이렇게 지랄하고 있어요. 그 지금 문재인 의원이 말을 바꾼 게 아니라 처음부터 문재인 의원의 뜻을 지네가 잘못 알아들어 놓고 이걸 문재인 대표가 마치 말을 바꾼 사람인 것처럼 또 박지원이가 욕을 하는 거야. 이거는 명백히 이거는 명백히 국민을 속이는 거야. 누가? 언론이 이런 게 바로 선동하는 거예요. 허위사실로 선동하는 거야. 누구더러 지금 선동한다는 건데, 씨하나. 지금 종편더러 종편 욕하는 거지? 예. 종편이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선동해요. 그래서 잘못된 판단으로 몰아가는 거야. 잘못된 판단으로 몰아가는 거야. 그래서 지금 야3당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검 추진을 합의했다. 그리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에 대한 특검 추진 등 야권이 공조하기로 했다. 이거 박지원을 감시를 잘해야 돼. 박지원이 결정적인 시기에 배신할 수 있는 사람이라니까? 얘는 전두환 라인이야. 전두환 라인이고, 그러면 전두환 라인은 누구랑 통하냐? 박근혜랑 통해. 그래서 이 박지원을 감시를 잘해야 돼요. 이걸 호남 분들이 감시하셔야 돼. 박지원이가 야3당 합의 깨지 못하도록, 배신하지 못하도록 호남 분들이 감시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번에 이 국민의당에서 야당을 이간질시키고 분열시켜가지고 박근혜 이명박 구해주면 모든 욕은 호남이 먹게 돼. 모든 욕을 호남이 먹게 돼. 자, 곰탕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님, 제 방송 보세요. 늦게 와가지고 물어보면 어떡해. 얘 이거 아까부터 계속 똑같은 동영상을 띄워서 블랙. 아까부터 자꾸 이상한 동영상을 띄워서 블랙이에요. 무슨 영상인지 설명하라고 해도 설명을 안 하고 막 이상한 동영상을 띄워. 그래서 블랙이야. 네. 자, 지난 9월 5일에 합의했던 검찰개혁 특위 구성, 사드 대책위 특위 구성, 세월호 활동기한 연장, 어버이연합 청문회, 갑을 오토텍 노사분규 평화적 해결, 5.18 특별법 처리 등 기존에 합의한 6개 항에 대한 야권의 공조를 재확인했다. 그래야죠. 지금 이렇게 야당이 다시 똘똘 뭉쳐서 지금 상황을 풀어나가야 돼. 야3당이라면 이제 정의당도 들어온 거잖아. 내가 그 광주에 가서 박지원 얘기를 한 거, 그리고 내가 어제 그제 정의당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한 거,
이거 전부 다 이렇게 야3당이 함께 가라고. 지금 야3당이 서로 이 상황에서 지 잘났다고 다른 그 공작을 피면 죽어나가는 국민이야. 그러니까 지금은 야3당이 뻘짓거리 하지 말고 헛짓거리 하지 말고 똘똘 뭉쳐서 공동 대처해야 된다. 안 그러면 내가 아는 거 다 까는 수가 있다. 그리고 계속 날마다 반복하는 수가 있어. 알지? 나 반복의 여왕인 거. 자, 참세상 세월호니 그 얘기를 지금 꼭 내가 다 읽어줘야 되나? 그 얘기가 지금 뉴스를 다뤄주길 바라는 거예요? 아, 나 진짜 목이 너무 아픈데. 알았어요. 내가 읽을게요. 야3당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검 추진을 합의했다. 자,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이 국정농단 사건을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명명하고 국회 국정조사와 별도의 특별법을 통한 특검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통해 이같이 합의하고 야3당 원내대표 대변인들이 전했다. 국정조사와 특검은 향후 여야 간의 합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야3당은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진상규명을 위해 검찰 조사에 즉각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이른바 최순실 예산 삭감도 합의했다. 그 외 현안에 대한 공조도 이루어진다. 야3당은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협상 중단을 함께 촉구했다. 또 고 백남기 농민 사건에 대한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 한편 이를 위한 특검도 추진하기로 했다.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사회적 합의기구 추진에도 공조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야3당은 지난 9월 5일 합의했던 검찰개혁 특위 구성, 사드 대책위 구성, 세월호 활동 기간 연장, 어버이연합 청문회, 가불오톡 노사분규 평화적 해결, 5.18 특별법 처리 등 기존 합의 6개 항에 대한 야권 공조를 재확인했다. 한편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거국 중립내각 구성과 관련해서는 야3당이 입장 차이를 보여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것 때문에? 자, 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당론으로 아직 확정하지 않았고 국민의당과 정의당도 서로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충분히 서로 논의하고 토론하면서 방침을 정하기로 했다. 좋은 거 아니에요? 가장 합리적인 내용을 찾기 위해서 지금 토론한다는 거 아니야. 기 대변인은 민주당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이번 주 비상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조율하고 빠르면 다음 주 중 거국 내각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당 이용호 원내대변인은 국민의당은 기본적으로 대통령 탈당이 전제돼야 된다는 입장이라며 그 이후에 대통령과 여야 3당 대표를 통해 총리를 합의 추천하고 총리가 나중에 강요까지 추천하는 형태의 거국 내각으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의당 김종대 원내대변인은 정의당은 대통령 하야를 주장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거국 중립내각이 아니라 대통령 선고를 위한 과도 중립내각이어야 한다라고 본다고 말했다. 모두가 다 부분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전부 다 맞는 말인 것 같아. 예. 모든 지금 야3당의 의견이 누구도 틀리지 않고 다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다 포괄적으로 합의했으면 좋겠어. 예. 전부 다 포괄적으로 합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야3당이 공조한 거를 꼭 박지원이 결정적일 때 깨는데 그러지 못하도록 그 호남분들이 감시를 좀 잘해달라 라는 거. 그 거국 중립 내각에 대해서는요. 사실 우리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뭐가 답인지 찾아야 된다고 봐. 자, 그 다음에 이제 최경환 김기춘론. 최경환하고 김기춘이 이제 지금 그 박근혜가 데려온 최재경이 이 김기춘 라인이다. 그래서 최경환 라인이다. 그러면서 뭐 김기춘 최경환에게 모든 책임을 몰고 있는데 내가 볼 때 이것도 친이계에서 파는 수야. 파는 수.
지금 이명박 언론이 다시 김기춘이 돌아오는 거냐? 그러면서 이 김기춘, 친박 김기춘에게로 또 몰아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 모든 책임은 친박끼리 있는 거다라고 지금 몰아가는 건데, 그러면 김기춘이나 최순실, 박근혜가 죄가 없냐? 아니, 죄가 있어. 근데 지금 친이계는 그런 미친 것들한테도 졌잖아. 그러면 아가리 닥치고 빠지라고. 너네 지금 친이계가 그런 미친 것을 대통령을 만들고 지금까지 같이 해왔잖아. 지금에 와서 개싸움 하지 말고 너넨 그런 미친 것들한테도 졌잖아. 그러니까 입 다물고 새누리당 출신들은 일체 정계에 다시 나타날 생각을 하지 말라고. 지난 대선 때 니네가 한 짓을 우리가 다시 읊어주랴? 지난 대선에 니네가 박근혜를 지지하면서 문재인한테 해퍼부은 니들의 모든 만행을 우리 다시 읽어볼까? 여러분 관련 자료 좀 모아서 지금 새누리당이 지난 대선 때, 아니 언론은 뭐해? 지금 새누리당 의원들이 지난 대선 때 박근혜를 비호하면서 했던 말들 좀 모아가지고 영상 자료 좀 만들어 같이 좀 보게. 예. 부탁드릴게요. 예. 제주, 강원에서 박근혜 지지율 24%. 그걸 믿냐? 제주도에서 3만 명이 이승만한테 죽었는데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라고 되살리겠다는 박근혜 지지율이 24%가 그게 맞겠냐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 제주도나 강원도는 인구 희박 지역이야. 여러분 그래. 오늘은 여론조사에 대한 얘기를 해줄게요. 여러분 여론조사에 비밀이 있는 거 알아요? 예. 여론조사에 비밀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은 여론조사를 믿으십니까? 이제까지 이 여론조사에 대해서 이 여론조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 뭐냐? 기본적으로 요즘에 나오는 여론조사들이 대부분 집전화로 해요. 왜냐하면 이 집전화로 하는 이유가 뭐냐? 지역을 확인하기 위해서야. 그러면 이 집전화로 지역을 확인하면서 여론조사를 하는데 이 집전화가 요즘에 어떻게 됐다? 많이 사라졌어요. 요즘에 옛날 한전식, 옛날에 한국통신의 그 지역번호 있는 02, 031, 032, 05 이렇게 나왔던 게 그게 다 지역번호가 있는 거야. 그래서 지역번호가 있는 집전화로 여론조사를 하는데 그 지역번호 집전화가 이미 몇 년 전에 거의 대부분 사라졌어. 요즘에 집에 있는 전화 대부분이 인터넷 전화야. 아니면 아예 인터넷 전화도 안 써. 그러니까 지금 발표되는 여론조사는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어. 거의 사실이 아니야. 그러면 지금 집전화로 확인되는 전화 여론은 대부분 아주 오래된 수십 년 전에 쓰던 전화번호야. 그러면 그 수십 년 된 전화번호를 쓰는 사람들 대부분 노인층이야. 그지? 대부분 노인층이고 하루 종일 종편만 보는 노인들이야. 그런 사람들한테 취득한 여론조사가 정확할 수 있냐 없냐? 정확할 수 없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지? 그 다음 이 여론조사의 두 번째 구멍은 뭐냐 하면 여론조사에는 그 응답률이라는 게 있어요. 예. 응답률이라는 게 있는데 이 응답률이라는 게 뭐냐? 가령 몇 통의 전화를 했는데 몇 명이 받았냐야. 그러면 가령 응답률이 5%다. 그리고 1000명한테 조사했다. 그러면 이게 1000명한테 전화해갖고 50명의 의견을 들은 게 아니라 1000명이라는 숫자는 채웠는데 그 실제로 전화를 2만 통 돌렸다는 거야. 2만 통의 전화를 돌려서 1000통이 받았다는 얘기야. 그러면 응답률이 5%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응답률 5%라는 여론은 실제로 95%의 여론을 반영했다 아니다? 반영하지 않은 거야. 그 다음 대통령 지지율이 여러분이 볼 때 굉장히 높게 나오죠. 이상하죠. 내 주변에 박근혜 지지한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박근혜 지지율이 20% 30%가 나오는지 궁금하잖아.
그 비밀은 뭐냐 하면 대통령 여론조사를 하는데 이제 전화를 받아. 근데 다음 중 박근혜가 어느 부분을 잘하느냐라는 질문이 나와. 그러면 어디도 잘하지 없잖아. 잘하는 게 없잖아. 그래서 번호를 안 누르면 이 사람 전화는 샘플에서 빠지는 거야. 박근혜가 뭔가 잘했다라고 눌러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잘한 게 없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의 의견은 처음부터 배제된 거야. 그래서 박근혜가 지지율이 20% 30%가 나왔던 거야.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물어봐도 10%가 안 되는 거야. 그 다음 여론조사의 네 번째 비밀은 뭐냐 하면 여론조사에서는 그 샘플 조정이라는 거래. 그게 무슨 얘기냐. 며칠 전에 20대에서 2%가 지지했다라는 게 나왔어. 그게 무슨 얘기냐. 가령 전화를 1000통을 했는데 원래 20대한테도 200통을 전화를 받아야 되는 거야? 근데 200통을 20대가 채워지지가 않았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실제로 전화를 받은 게 3통이다. 그러면 3통을 200통으로 환산하는 거야. 3통 전화를 받았는데 그걸 200통으로 환산했을 때 자, 3통 중에 1통이 지지했어. 그런데 이걸 200통으로 계산하면 약 70%가 70통이 지지한 걸로 그렇게 계산하는 거야. 그게 샘플 조정이라는 거야. 샘플을 조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수치를 환산을 해요. 그래서 20대 지지율이나 또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20대가 집에서 여론조사 하냐고. 안 해. 20대 애들이 카톡 하느라 바빠고 여론조사 안 한다고. 그러니까 20대는 늘 수치가 모자란 거야. 그러면 얘네들을 조정을 해가지고 되게 많이 답한 것처럼 환산을 해서 그걸 발표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지. 그 다음 제주도하고 강원도가 대표적으로 인구 희박 지역이야. 그럼 인구 희박 지역에서 전화를 받는 숫자가 그만큼 적겠지. 그러면 여기는 환산치가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여론조사가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현재까지 가장 정확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딱 한 기관이 있어. 망치부인. 못 믿겠지? 신뢰야 신뢰. 2010년에 오세훈하고 한명숙이 시장 선거를 하는데 그때 오세훈이 한명숙보다 22% 이긴다 그랬어. 17%에서 22% 이긴다고 모든 여론조사 기관이 걔 지랄을 하고 리얼미터는 32% 이긴다 그랬어. 근데 내가 뭐라냐? 아니다. 박빙이다 그랬어. 당신이 투표하면 한명숙이 이길 수 있다. 박빙이다. 결과 누가 이겼어? 내 말이 맞았어. 결과적으로 내 말이 맞은 거야.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190에서 230 간다. 막 모든 언론이 지랄 연병을 했어. 근데 내가 뭐라 했어? 더민주가 120에서 130을 할 거다. 여소야대 될 거다. 더민주가 일당 될 수도 있다. 내 모든 말이 맞았고 다 틀렸어.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확한 여론조사를 발표하는 기관은 나밖에 없어. 왜? 나한테 이 소스를 주는 여론조사 기관이 완벽하기 때문이야. 저기서 오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정확한 여론조사를 내가 발표하는 거야. 내가 맞춘 또 하나의 예가 뭐냐? 국정교과서에 대한 찬반 여론. 그것도 자료 찾아봐. 국정교과서에 대한 찬반 여론도 요 여론조사 기관하고 언론이 그 뽕짝을 해가지고 손잡고 여론을 조작하려고 그랬어. 근데 내가 거짓말하지 말라고 내가 딱 선언을 했는데 그 다음에 실제로 미디어오늘에서 여론조사 했더니 내 말이 딱 맞았어. 그게 뭐냐? 나는 진짜 여론을 알아. 내가 진짜 여론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거야. 그런데 대부분의 여론조사 기관이 여론을 속여. 여론조사 기관을 조작을 해. 실례로 어떤 일이 있었느냐? 2007년에 이명박하고 박근혜가 새누리당 이제 대통령 후보를 놓고 싸우는 거야. 근데 그때 이제 최시중이라는 한국갤럽 사장이 이명박을 대통령 만들기로 해. 그래서 얘가 무슨 거짓말 했냐면 이명박 박근혜 지지율 그때 박근혜가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었는데 이명박이 추격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해. 그 다음에 둘이 박빙이라고 보도한 다음에 이명박이 이겼다라고 보도가 나와.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 그러고 조사를 해봤어. 그랬더니만 뭐 이긴 건 아니지만 박빙 비슷하게 나온 거야. 이게 무슨 효과냐? 밴드웨건 효과라는 거야. 사회심리학으로
모방 효과를 노리는 거야. 먼저 선언을 해. 먼저 여론조사에 대해서 발표를 하잖아. 그럼 사람들이 그 발표에 따라가는 성향이 있어. 그 효과를 노리는 게 그게 이명박이 여론조사 했던 방법이야. 그래서 그렇게 이명박이 대통령이 됐고 그 다음에 자기의 지지율을 그렇게 속였어. 이명박 지지율이 완전히 땅에 떨어질 때 꼭 언론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 나와. 근데 이명박 지지율 50%라고 나오는 거야. 앞만 봐도 둘 중에 한 사람이 지지하지 않는데 이명박 지지율 50%라고 나오는 거야. 그거 나중에 비밀이 밝혀져. 가짜였어. 실제로 이명박의 지지율이 50%라고 막 대대적으로 추석을 앞두고 모든 언론에 보도가 나갔어. 근데 내가 거짓말하지 마라. 지금 길거리에 10명 중 9명이 이명박한테 쌍소리하고 있다. 어디서 조사했냐? 누구한테 한 거냐? 로이데이터 깔아! 그러자 나중에 여론조사 기관에서 우리 그런 조사 안 했다고 고백을 해. 결국 여론조사라는 게 거짓말이야. 그래서 먼저 이 여의도 연구소라든가 새누리당 관련 기관이 그 여론조사 기관을 의뢰를 해. 그러면 질문부터가 잘못되어 있는 거야. 박근혜가 다음 중 뭘 잘하냐? 그러면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는데 그 중에 그나마 제일 난 걸 지지해주면 박근혜 지지율로 환산이 돼. 그게 여론조사의 오류야. 여론조사의 오류야.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여론조사를 믿으면 안 돼요. 내가 볼 때 지금 대선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 다 거짓말이야. 내가 볼 때 지금 대선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는 철저히 거짓말이에요. 예를 들어, 지금 반기문 여당, 나머지 다 야당. 그래갖고 이게 박근혜를 대통령 만든 방법이야. 박근혜 지지율 11%, 그 다음에 야당 후보 8명을 쫙 늘어놔. 그럼 90%가 야당을 지지하는데 박근혜가 1등 하는 거야. 그렇게 만들었어.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당 후보 하나에 야당 후보를 다 늘어나가지고 지지율을 막 분산시킨 다음에 그래서 반기문 대 문재인, 반기문 대 안희정, 반기문 대 박원순, 반기문이 모두 승리를 하든 개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그게 뭐냐면 사람들한테 세뇌를 시키는 중이야. 반기문이 1등이야, 반기문이 1등이야 이렇게 계속 세뇌를 시키는 거야. 그 여러분들이 그런 여론조사를 믿지 마세요. 여론조사는 결국 여론조사란 이름의 조작이야. 또 여기서 허경영 얘기하고 있어. 여기서 또 허경영 얘기하는 애가 누구니? 누구야? 차라리 허경영을 뽑는다. 너 김어준이지. 너 2007년에 허경영 띄웠던 것처럼 너 또 김어준이지. 허경영이 귀여워? 미친 거 아니야? 허경영이 귀엽다니. 너네 대통령이 그냥 장난이야? 지금 허경영이 귀엽단 말이 나와? 이러니까 나라꼴이 오방색 미친년이 나라를 이 모양을 만드는 거야. 허경영을 대통령으로 뽑겠다는 둥, 허경영이 귀엽다는 둥. 이러니까 오방색 미친년이 나라를 이 모양을 만드는 거야. 국민 수준이 이러니까는 미친년들이 설치는 거라고.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렸어. 허경영이 뭐가 문제냐고? 너네 허경영이 누군지 몰라? 허경영이 박근혜랑 지가 결혼했다고 막 사진 조작해서 붙였다가 그걸로 유죄 판결 받고 징역 갔다 왔어. 그 유죄 판결 내릴 때 막 법정에서 오줌 싸고 그랬잖아. 그거 몰랐어? 지금 도대체 누가 허경영 띄우는 거야? 그 뉴스에 나왔던 얘기야. 지금 허경영 얘기하는 거 누구냐? 나는 이거 김어준 지지자들이라고 봐. 왜냐하면 옛날에 그 허경영을 띄워준 게 김어준이었어. 2007년에. 2007년 대선을 웃음거리로 만들어서 이명박 당선시키려고 허경영을 띄워줬다니까. 그래서 낙곰수 지지자들이 허경영을 찍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정동영, 문국현 후보 단일화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게 말이 안 먹혔어.
김어준이 허경영 띄워갖고 그랬어. 지금 또 허경영 띄워. 그때랑 똑같아. 여러분, 대통령 선거는 장난이 아니야. 왜들 이래? 어? 너네 지금 요원이지. 너네 지금 국정원 요원이지. 그래서 나 열받게 해가지고 방송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 망치 부인이 국민한테 실망해서 방송 접고 사라지길 바라는 거지. 그래서 지금 와가지고 계속 허경영 얘기하는 거지. 일부러. 흐름을 끊고 망치 부인 열받게 해갖고 더 이상 이 국민들에 대한 희망이 없으니까 방송 적게 하겠다. 그거잖아. 나는 내가 너희들이 감옥에 쳐 넣었을 때부터 이제 뭐라고 해도 방송 안 접는다니까. 어? 니네가 뭐라고 그러든 이제 나는 방송 안 접는다니까. 그렇게 허경영 팔아가지고 허경영을 팔아서 나를 열받게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어? 추가했어. 앞으로 우리 방에서 허경영을 얘기하면 모두 블랙이야. 허경영 얘기하면 모두 블랙이야. 자, 지금 미국 대선 얘기했냐는 질문이 나왔는데요. 그래요. 미국 대선 이야기. 미국 대선 지금 FBI가 막판에 다시 수사에 들어갔어. 그러면 여러분이 볼 때 너무 뜬금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힐러리가 국방부 장관을 하면서 그 이메일 자료를 사적으로 활용했느냐? 이게 논점이잖아. 근데 지난번에 이미 한번 조사를 해서 그런 거 없다. 그래서 무죄가 나왔어. 근데 트럼프가 계속 물고 늘어지면서 힐러리의 이메일 문제를 가지고 힐러리가 당선이 돼도 워터게이트 사건처럼 끝장이 날 거라고 계속 협박을 하니까 내가 볼 때 FBI가 재조사하겠다라고 발표한 걸로 보여. 그러면서 지금 이 트럼프가 아예 대통령 선거를 하지 말고 자기를 대통령으로 뽑아라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뭘 얘기하는 거냐? 선거하면 지가 진다는 걸 아는 거야. 트럼프가 지가 진다는 걸 아는 거야. 그래서 선거하지 말자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트럼프가 지가 선거를 해서 이길 수 없으니까 선거하지 말라고 지금 걔 난장을 피우고 있는 거야. 그리고 힐러리는 지가 이제 완전히 당선된 것처럼 막 내각을 꾸렸어. 그 내각을 꾸린 거에 국민들이 화가 난 거야. 그래서 여론이 떨어지고 있는 거야. 지금 여론이 떨어진 이유는, 여론 지지율이 떨어지게 나오는 이유는 힐러리가 자기가 당선될 거라고 보고 내각을 꾸리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와서 분노한 국민들이 지금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있는 거야. 그런데 내가 이 미국에 가봤잖아. 물론 내가 이제 미국 동북부만 갔다 와서 정확하게 남부 쪽 분위기를 모르겠지만 내가 느끼기에 이번에 힐러리가 박빙으로 이길 것 같아. 내 느낌에는 힐러리가 박빙으로 이길 것 같아. 간신히. 왜냐하면 트럼프가 워낙 미친놈이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 쪽팔려서라도 트럼프를 마지막에 떨어지게 될 거다. 그래서 이 힐러리가 박빙으로 이기게 될 건데, 그런데 힐러리가 오래 대통령을 할 것 같지는 않아. 일단 급한 불로 트럼프를 떨어뜨려야 되니까 힐러리를 뽑지만 힐러리가 오래 대통령을 할 것 같지는 않아요. 누구세요? 나가. 예. 그래서 힐러리가 이번 내 느낌은 힐러리가 당선된다. 힐러리가 박빙으로 당선되는데 대통령을 오래 하진 못한다. 예. 아, 예, 안녕하세요.
자주 보는데 여기였구나. 아, 네네. 감사합니다. 예.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 배달해 주시는 분이 망치 부인 방송을 많이 보고 있는데 이 집이 여기구나라고, 예, 저기 인사를 하고 가신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동생네 집에, 예, 중국 요리를 배달해 주시는 분이 와서 우리 조카를 보더니 박 PD 아니냐고 그러면서 돈을 안 받겠다 그래서 돈을 억지로 드렸다는, 예, 이 요즘에 가는 곳마다 이 망치 부인을 알아보는 분들이 많아요. 예. 아니 우리 딸내미가 저기 닭을 시켰어. 닭을 시켜갖고 먹는데 그 닭을 가져다 주신 분이 망치 부인을 자주 보신다는. 예. 자, 이렇게 해서 이 미국 대선은요. 저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미국 대선 이야기는요. 제가 볼 때는 힐러리가 간신히 신승한다. 어렵게 이길 건데, 힐러리가 오래 대통령을 하진 못해. 그러면 일단 지금 뭐라 그러나,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는 건 막지만, 이 힐러리가 오래 집권하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죠? 예, 좌우지간 트럼프가 당선되지는 않을 거다. 라고 나는 봤어요. 예. 그리고 미국의 여론조사도 못 믿어. 내가 미국 가서 느낀 건 미국의 언론도 심각하다는 거야. 그 뉴욕타임즈 말고는요. 뉴욕타임즈 말고 나머지 언론은 진짜 심각해. 특히 CNN. 우리나라에서 CNN에 대한 신뢰도가 되게 높잖아. 근데 CNN이나 폭스 같은 경우는 매우 심각한 친공화당 언론이야. 이 미국의 언론이, 예, 미국의 언론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부정확해. 그리고 이 언론이 주도해서 국민을 속이는 거야. 여러분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언론을 제4의 권력이라 그랬어. 입법, 사법, 행정, 네 번째 권력이 언론이라 그랬어. 근데 내가 볼 때 우리나라는 지금 이 조중동식 재벌의 언론이 모든 걸 지배하고 있어. 이 재벌의 언론과 지금 맞서 싸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그러면 적어도 뭐라도 대한 언론들이라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데, 대한 언론들 중에서도 정신 못 차리고 이 덩다리가 되는 애들이 많아. 그 이유는 철학의 빈곤이고, 어제 방송에서 이야기한 철학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소위 진보 언론 중에서도 갈팡질팡하는 거야. 매번 선거 때마다 뻘짓거리하고. 그래서 매번 선거 때마다 진보정당 운동을 해. 그런데 결국 진보정당을 지지한다는 건 선거 때 당선 가능한 야당이 있어. 근데 그 야당을 떨어뜨리고 진보정당을 지지하는 분위기를 만들면 누구에게 유리해? 새누리당에게 유리한 거야. 그걸 이제까지 모든 진보 언론이 선거 때마다 해왔어. 그래서 이 나라 꼴이 이 모양이 된 거야. 여러분 지난 2012년 대선 때 나는 감옥에 있었지만 여러분 밖에 있었죠. 그때 어땠어? 그때 막 이정희 얘기가 도배됐잖아. 대선 본선에 들어갔는데 문재인의 공약을 얘기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전부 다 이정희가 개사이다 그런 거 아니야. 매번 그래, 매번. 낙곰수하고 그 일당은 안철수를 띄우고 진보 언론은 이정희만 띄우고, 그래서 문재인의 존재감이 없었던 거야.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했던 방송을 유튜브에서 찾아서 보세요. 내가 무슨 얘기하는지. 자, 내가 계속 지난주부터 몇 달 동안, 지금 9월 달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어. 뭔데? 사이다 발언하는 정치인은 제거해야 된다. 사이다 발언하는 정치인들은 제거해야 돼요. 특히 진보정당 지지자들이 막 사이다 발언하면 좋아해. 근데 그 사이다 발언의 문제가 뭐냐?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야. 사이다 발언의 문제는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를 믿어라. 믿으라고 그래 놓고 지키는 걸 못 봤어. 그 다음에 내가 경계했던 사람은
꼭 사고를 쳐. 내가 그 세월호 팔아갖고 변호사 된 사람, 국회의원 된 사람 처음부터 내가 별로 마음에 안 든다 그랬잖아. 이 결정적인 시기에 딴소리 하고 있더라니까. 왜 내가 딱 집었던 사람은 왜 매번 그렇게 티를 내는지. 내가 이제까지 저 사람 별로 안 좋다라고 얘기해가지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내 생각이 틀린 사람이 없어.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사실 지금 그 언론 어마어마하잖아요. 수천억을 가지고 있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뭐 MBN, 중앙일보, MBN, TV조선 채널A, MBC, KBS, SBS, 그 다음에 정부 지원금을 수백억씩 받는 YTN, 24시간 8개 언론이 돌아가고 있어. 걔네들이랑 맞짱 떠가지고 과연 망치 부인이 이길 수 있겠어요? 이기면 말이 안 되지? 그렇잖아요. 나는 이번 싸움을 내 지난 총선 때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나는 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지금 지는 게 정상이야. 그렇잖아. 채널A, TV조선, MBN, SBS, KBS, MBC, 그 다음에 YTN, 연합뉴스TV, 8개 언론이 하루 종일 거짓말을 해. 그리고 걔네들은 엄청난 돈을 갖고 있어. 걔네들이 그렇게 하루 종일 거짓말하면서 하고 있는데 내가 그걸 이기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지. 내가 진다고 해서 부끄럽지 않은 싸움이야. 그러니까 나는 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싸우는 거야. 이게 나는 중요하다고 봐. 모든 사람이 싸우기 전에 질까봐 두려워하거든. 근데 나는 지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주 자유롭게 싸우는 거야. 한번 해보지 뭐. 어차피 지는 게 당연하다면 지더라도 폼나게 지겠다. 그리고 덤볐어. 그리고 총선 때 나는 저 모든 종편과 다른 이야기를 했고 내 편을 하나님이 들어주셨어. 나는 오늘도 그렇게 싸울 거야. 이기기 어려운 싸움에서 지지 않는 단 하나의 방법은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내가 가는 길은 갈만하고 갈 수 있어서 가는 길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어도 가야 될 길이라서 가는 거다.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백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된다.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당신의 믿음대로 될 거다. 중지 동천 우리가 모여 뜻을 모으면 반드시 하늘을 움직일 수 있다. 누군가 절망해서 오늘 우리의 이 모습이 만들어졌다면, 누구가 포기해서 오늘 우리의 절망이 만들어졌다면, 오늘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내일은 반드시 이긴다. 내일이 아니면 모레, 모레가 아니면 그 다음날 언젠가 반드시 포기하지 않는 쪽이 이긴다. 인간의 가치는 그가 품고 있는 희망의 질량에 비례하니까 나는 앞으로도 그렇게 싸워갈 거다. 나는 지는 게 당연해. 그러나 이길 거야.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이길 거야. 종교 얘기 그만하라고? 네가 이 방송 그만 봐.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같이 방송하는 사람이야. 그게 싫으면 보지 마. 지금 스님들도 보는 방송인데 네가 뭐라고 종교 얘기를 하지 말래. 너 신천지야? 꺼져. 오늘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방송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업 눌러주신 8197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꿀잼 눌러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한 분 한 분 이런 불러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누가 인터넷에다 저에 대해서 또 허위사실을 유포했더라고요. 제가 별풍선을 쏘지 않는 사람은 쳐다도 안 본다고. 그래서 누가 캡처한 거 보냈길래 고소하려고요. 여러분, 제가 별풍선 쏜 사람을 부릅니까?
별풍선을 쏘든 안 쏘든 똑같이 대합니까? 이건 명백히 저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예요. 고소하려고요. 예. 자, 오늘 후원 못하셨다고 마음 아파하신 님들, 그 말이 제일 나쁜 말이라 그랬죠? 왜? 망치 부인에게 가장 큰 후원은 방송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봐 주시는 거다. 그게 최고의 후원자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매니저님들 고생하셨고요. 참사장님, 풍행국님, 이거 녹음 녹화 떠서 유튜브에 올려주시는 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산 불량주부 망치부인이었고요. 다음 방송은 내일 낮 2시, 내일 낮 2시에 돌아올게요. 망치부인님 섭섭해요. 왜 망치부인이 혼자예요? 우리는 허수아비인겨? 가을 허수아비? 그래요. 이 길을 혼자 가는 길이면 제가 어떻게 혼자 당당히 가겠습니까? 여러분이 망치부인 주변에 똘똘 뭉쳐있으니 그러니 제가 또 가는 거지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똘똘 뭉쳐서 망치부인을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다음 방송까지 건강하세요.